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의 핵심만 알려드리는 매직 정보입니다. 카드 사용이 아무리 많아졌다 하더라도 현금을 꼭 사용해야 할 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나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용돈을 드릴 때, 축의금을 내야 할 때 등등 많은 영역에서 현금 입출금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는 현금 입출금을 올해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에 자주 하는 현금 입출금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온 가족 세무조사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모든 분들이 꼭 한 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내 돈을 내가 마음대로 입금하고 출금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입출금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탈세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명하지 못하게 되면 온 가족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더 억울하게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계좌 이체할 경우에는 이체 기록은 남지만 현금 입출금의 경우 이체 기록이 남지 않아서 세금 등 크게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금 입출금도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억울하게 세금을 엄청 내야 한다거나 가족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등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현금 입출금을 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가 무엇일까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입니다.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거래자의 신원거래 일시거래 금액 등 객관적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탈세 등이 의심되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검찰과 경찰 등 기관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우리나라의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2006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입 당시였던 2006년에는 보고 기준 금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요. 2008년 3천만 원, 2010년 2천만 원, 그리고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의 보고 기준 금액은 1천만 원인 것입니다. 딱 한 번 1천만 원 입출금을 한 내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주 빈번하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될 경우에는 가족에게 증여받은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가족 간 현금 입출금을 할 때는 나중에라도 명확하게 해당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증여의 목적이 아님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보다 명확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에 거래 내역이 남는 계좌 이체나 송금 거래의 경우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 입출금 권에 한합니다. 첫 번째, 동일은행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900만 원, B은행에서 900만 원을 현금 입금을 할 경우에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같은 은행 다른 지점에서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할 경우입니다. 아예 다른 은행의 경우는 각 은행에서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동일한 A은행인데 지점만 다른 경우에는 보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 B지점 700만 원, A은행 C지점 700만 원 현금 입금할 경우 1,400만 원으로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ATM기 은행 거래를 합쳐서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고 제외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가 자신의 은행에서 1천만 원 이상을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A가 자기 은행 계좌에서 B의 은행 계좌로 물건 대금을 이체하는 경우 A가 B에게 자신이 보유한 현금으로 물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모 자식 간의 현금 거래는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렇게 가족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한다면 증빙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무조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조사가 이루어지면 증여세, 상속세, 가산세까지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위해 금액에 대한 정확한 소명은 본인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만약 하루에 1천만 원만 넘지 않게 999만 원씩 여러 날 반복해서 현금 출금을 할 경우에는 거래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의심 거래 보고 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법 재산이나 자금 세탁 행위가 의심될 때는
금융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기준 금액보다 적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어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세무조사에 착수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액의 현금 거래라 할지라도 증여세 비과세 증여 대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비용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축의금 명목으로 자녀에게 주는 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으로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은행에서 현금 인출 시 절차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액의 현금 인출 시에 절차가 강화되는 것인데요. 1천만 원 이상 은행에서 현금 인출할 시 기존에는 문진표만 작성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은행 책임자가 현금 인출 용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특별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고액의 현금 인출을 고집하며 계속 화를 내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신고 지침에 따라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통장 무카드 ATM 거래 한도도 크게 줄어듭니다. 기존 1회 입금액 한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1회 입출금 한도도 기존에는 없었는데요. 30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꼭 알아야 하는 현금 거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